저는 10년 넘게 암 환자만을 전문적으로 진료하고 암과 식단의 관계를 연구해온 의사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보고 듣고 확인한 생생한 결과들입니다. 수많은 암 환자들을 만났고 그들 중엔 살아남은 분도 계시고 끝내 이겨내지 못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치료 방법, 병원의 시설, 약의 종류.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먹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인의 대장암 발병률이 세계 1위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매일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50년 전만 해도 우리 밥상엔 된장국, 나물, 잡곡밥이 늘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유 섭취량은 52배, 고기 섭취는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 결과 대장암, 유방암 발병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한 분이 있습니다. 60대 초반 남성으로 대장암 3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항암 치료를 병행했지만 식습관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삼겹살, 소주, 흰쌀밥을 그대로 드셨습니다. 결국 6개월 만에 암이 폐로 전이됐고 그 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환자분은 암 진단 직후 모든 음식을 바꾸셨습니다. 현미밥, 채소, 콩 위주의 식단으로 철저하게 조절했고 운동과 명상까지 병행했습니다. 그분은 5년이 지난 지금도 건강하게 외래 진료를 받고 계십니다. 이 두 분의 차이는 단 하나, 바로 무엇을 먹지 않았느냐였습니다. 일본에는 이즈뮤에라는 암 환자 모임이 있습니다. 병원이 아닌 환자들이 모여 함께 식사하고 운동하며 생활 습관을 바꾼 공동체입니다. 이들의 5년 생존율은 무려 95%입니다. 이들이 강조하는 건 단순합니다. 마음, 식사, 운동. 그중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식사입니다. 이들이 실천한 식단은 철저한 현미채식입니다. 고기, 생선, 유제품, 백미, 단 음식, 튀긴 음식, 술, 심지어 과일까지 전면 배제합니다. 왜일까요?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특히 당분, 단백질, 지방을 수십 배나 빨아들입니다. 즉, 우리가 맛있다고 느끼는 고열량 음식은 암세포에게는 가장 좋은 먹잇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무엇을 먹지 않느냐가 훨씬 중요하다고요. 이제 제가 수년간의 진료와 수많은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암 환자의 금지 음식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단지 이론이 아닙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 원칙을 따르신 분들의 생존과 회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꼭 암 환자가 아니더라도 가족 중 누군가가 암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지금 이 내용을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암 환자에게 특히 해로운 금지 음식, 지금부터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7위는 바로 커피입니다. 커피는 많은 분들이 일상적으로 마시고 계신 음료입니다. 저도 예전엔 아침마다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암 환자에게 있어 커피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음료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카페인이 들어있어서가 아닙니다. 카페인이 면역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멜라토닌은 밤에 숙면을 취할 때 분비되며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깨우고 암세포를 감지하고 공격하는 기능을 돕습니다. 이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되면 우리 몸은 밤사이 암세포를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우리 몸의 각성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올립니다. 코르티솔이 올라가면 멜라토닌은 자연스럽게 억제됩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커피를 한 잔 마시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후 3시 이후, 특히 저녁 시간에 커피를 마시게 되면 멜라토닌 분비가 확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이로 인해 밤 시간 동안 암세포를 억제해야 할 면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들 중에 커피 마셔도 잠 잘 자요라고 말하시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꼭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문제는 잠이 오는지가 아닙니다. 잠을 자는 동안 내 몸의 면역 시스템이 암세포와 싸우고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합니다. 단순히 숙면의 문제가 아니라 암과의 싸움 시간을 확보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또한 카페인은 항암제의 효과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미국의 종양내과 저널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카페인을 많이 섭취한 그룹은 항암제 투여 후의 반응률이 더 낮았고 종양의 크기가 줄어드는 속도도 더 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카페인은 우리 몸 안의 혈당을 빠르게 높입니다. 혈중 포도당 농도가 올라가면 암세포가 이 포도당을 빠르게 흡수하면서 성장 속도를 높입니다. 항암제는 암세포의 분열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암세포가 더 많은 포도당을 먹게 되면 그만큼 항암제에 대한 내성이 생기기 쉽고 약의 효과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커피만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커피 외에도 매우 다양합니다. 녹차, 홍차, 우롱차, 보이차, 그리고 에너지 음료, 심지어 일부 초콜릿 음료까지도 카페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녹차와 홍차는 몸에 좋은 식품으로 잘못 알려져 있어 암 환자분들이 자주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건강 상태에서는 차의 항산화 성분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암 환자라면 카페인 함유량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루이보스티, 페퍼민트티, 레몬밤, 히비스커스, 국화차 등은 카페인이 전혀 없는 허브차입니다. 이런 차들은 면역을 해치지 않으면서 따뜻한 음료의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도 주의하셔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삼각 티백으로 나온 허브차는 피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차가 아니라 티백 자체가 플라스틱 재질이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물에 담그면 미세 플라스틱이 녹아나와 오히려 또 다른 발암물질을 섭취하는 결과가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잎차를 직접 우려서 드시는 것입니다. 티팟이나 머그에 허브를 담고 뜨거운 물을 부어 5분 정도 우린 후 따뜻하게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암 환자에게 커피는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니라 면역 기능과 항암 효과를 방해할 수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가능하면 카페인을 완전히 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정 마시고 싶다면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 묽게 하루 한 잔 이하로 제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는 커피 마셔도 괜찮다는 착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몸은 반응하지 않아도 속에서는 면역의 균형이 이미 무너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암 환자 금지 음식, 이번에는 유기입니다. 유기는 바로 플라스틱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 의아해하십니다. 플라스틱을 누가 먹어요? 설마 그것도 음식인가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플라스틱, 즉 미세 플라스틱을 끊임없이 섭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암 환자에게는 이 미세 플라스틱이 예상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 중 위암 수술을 받은 50대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식사 후 차를 즐겨 마시는 분이었는데 늘 삼각 티백을 뜨거운 물에 바로 담가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삼각 티백은 겉은 종이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폴리에스터나 나일론 같은 플라스틱 재질입니다. 이 티백을 뜨거운 물에 넣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수십억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물에 녹아 나옵니다. 이 성분들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면 호르몬을 교란시키고 발암물질로 작용합니다. 특히 면역 체계가 약해진 암 환자의 몸속에서는 이 미세 플라스틱이 염증을 유발하고 암세포의 성장을 돕는 조건을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캐나다 맥길 대학 연구팀은 삼각 티백 하나에서 116억 개의 미세 플라스틱과 31억 개의 나노플라스틱이 검출됐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런 숫자는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하물며 항암 치료 중이거나 수술 후 회복 중인 암 환자에게 이 수치는 말 그대로 독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종이 티백이라면 괜찮지 않을까?
이 역시 완전히 안심할 수 없습니다. 종이 티백의 약 20에서 30%는 플라스틱 계열의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온에서 우릴 경우 미세 플라스틱이 일부 용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입차를 거즈 티백이나 망에 담아 직접 우려 마시는 것입니다. 또는 유리 티팟이나 스테인리스 망을 사용하면 플라스틱 용출 걱정 없이 차를 즐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플라스틱 생수병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생수 대부분은 PET병, 즉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병에 담겨 있습니다. 이 병은 처음 제조됐을 때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햇빛을 오래 받거나 고온에서 보관될 경우 포르말데히드, 비스페놀 A, 아세트알데히드 같은 내분비계 교란 물질이 병 속 물로 스며들게 됩니다. 편의점 앞, 주차장 한켠, 햇볕 아래에서 쌓여있는 생수병들을 본 적 있으시죠? 그 생수병 하나를 마신다는 건 플라스틱을 삶아 마시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실제로 서울 소재 편의점 생수병이 내분비 교란물질 수치를 분석한 연구 결과 햇볕에 2에서 3일만 노출된 제품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물질이 검출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암세포는 호르몬을 교란하는 물질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여성 호르몬이나 인슐린 계열을 자극하는 경우 암세포는 더욱 빠르게 분열하고 항암제에 대한 저항성도 올라갑니다. 암 치료 중인 환자라면 생수를 꼭 종이팩이나 유리병에 담긴 제품으로 교체하시길 권합니다. 최근에는 종이팩 생수도 쉽게 구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 종이컵, 컵라면 용기 역시 플라스틱 코팅이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컵라면 용기의 내부는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화학물질이 녹아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스티렌, 프탈레이트, 다이옥신 같은 성분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잠재적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암 환자분들 중 입맛이 없다고 컵라면이나 인스턴트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당장 맛은 편할 수 있지만 몸속 암세포에게 먹이를 주는 것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스테인리스 텀블러, 유리병, 무코팅 종이컵, 세라믹 컵 등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데울 때 플라스틱 용기를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전자파로 인해 플라스틱 성분이 녹아나와 음식에 스며들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도자기나 유리 용기 또는 전자레인지 전용 내열 유리를 사용해 데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하나, 에어프라이어에 사용하는 종이 오일도 겉은 종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실리콘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고온으로 가열하면 코팅 성분이 녹아 음식에 스며들 수 있으니 암 환자라면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플라스틱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독입니다. 특히 열, 압력, 시간이 가해지면 발암물질로 변신합니다. 암 환자는 물론이고 가족 중에 암 환자가 계신 분 또는 암을 예방하고 싶은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생활 속 플라스틱을 줄이세요. 종이 대신 유리, 티백 대신 입차, 컵라면 대신 집밥, 작은 습관 하나가 암과의 싸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암 환자 금지 음식 5위, 알코올이 들어있는 구강청결제, 즉 가글액입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입속을 깨끗하게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입냄새도 줄이고 세균도 없애는 거니까 좋은 거 아닌가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특히 암 환자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저는 암 환자를 수십 년 동안 진료하면서 입안 상태가 암과 얼마나 깊은 연관이 있는지를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입안에는 평균적으로 2,000종 이상의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나쁜 세균도 있지만 우리 몸을 지켜주는 좋은 세균들도 함께 존재합니다. 이 균들은 단순히 입속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면역 체계의 최전선에서 외부 유해균의 침입을 막아주고 호흡기, 폐, 장기까지 이어지는 통로를 보호해줍니다. 그런데 알코올이 들어간 가글액을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좋은 세균들까지 한 번에 죽게 됩니다.
물론 제품 광고에서는 99.9% 세균 제거, 살균력 최고라는 문구를 내세웁니다. 하지만 이건 균형을 파괴하는 살균입니다. 세균을 모두 없애고 나면 그 빈 공간에 더 강한 잡균이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잡균들은 면역력이 떨어진 암 환자의 몸에 빠르게 염증과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치의학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는 하루 2번 이상 알코올 가글액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구강암 및 두경부암에 걸릴 위험이 최대 1.9배에서 2.3배까지 높아진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경부암은 혀암, 후두암, 편도암, 침샘암 등 입과 인접한 모든 부위를 포함합니다. 또한 가글액의 알코올 농도는 13%에서 많게는 25%까지 이르며 일부 제품은 소주보다도 도수가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 제품을 하루 2~3번씩 입에 머금는다는 건 직접 입안에 술을 바르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진료했던 한 60대 여성 환자분은 항암 치료 중에도 입안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고 싶다며 강력한 살균력을 자랑하는 가글액을 하루 3번씩 사용하셨습니다. 처음엔 입안이 산뜻하고 개운했지만 몇 달 후 혀에 하얀 설태가 생기기 시작했고 이후에는 입속이 마르고 염증이 생겨 식사조차 어려워졌습니다. 검사 결과 입속 유익균이 거의 전멸 상태였고 면역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에서 입안 곰팡이균과 염증이 동시에 발생한 것입니다. 그 환자분은 가글액을 끊고 입안을 생리식염수로 헹구는 방식으로 바꾼 후 서서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알코올이 없는 구강청결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무알코올 가글, 천연 유래 성분으로 만든 제품들도 많습니다. 자일리톨, 클로르헥시딘, 녹차 추출물이 포함된 제품은 자극 없이 입안을 정화해줍니다. 둘째, 따뜻한 소금물 가글입니다. 집에서 소금 한 작은술을 미지근한 물에 타서 하루 2~3번 헹구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항균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염증을 줄이고 점막을 보호해주는 작용도 있습니다. 셋째, 입안 침샘을 자극하는 생활 습관입니다. 입안이 마르면 세균이 더 활발하게 번식하게 됩니다. 물을 자주 마시고 무설탕 껌을 씹거나 귤 껍질차 같은 침분비를 돕는 차를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입속 청결은 칫솔질이 기본입니다. 가글액 하나로 모든 세균을 없애는 것보다 식사 후 양치와 치실, 혀 클리너 사용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암 환자에게 가글액은 위생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면역을 무너뜨리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입안을 살균한다고 해서 암 예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입속 좋은 균을 죽이고 구강암이나 두경부암의 위험을 스스로 높이는 결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암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건 균형입니다. 몸속 면역 균형, 입속 세균의 균형, 그리고 그 균형은 무엇을 쓰느냐보다 무엇을 피하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암 환자 금지 음식 4위는 바로 나쁜 기름 그리고 그 기름으로 만든 튀긴 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름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만 갖고 계시거나 기름은 다 나쁘다 혹은 올리브유면 괜찮다 정도로만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름의 종류, 제조 방식, 조리 온도, 섭취 빈도에 따라 몸에 미치는 영향은 극과 극입니다. 암 환자에게 특히 나쁜 기름은 고온에서 조리된 튀김용 기름, 그리고 옥수수유, 마가린, 쇼트닝과 같은 가공식물성 기름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기름은 우리 몸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주요 재료입니다. 세포막이란 세포를 감싸고 있는 얇은 막으로 산소와 영양소를 출입시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나쁜 기름으로 만들어진 세포막은 딱딱해지고 유연성을 잃게 되며 결국 산소가 제대로 세포 안으로 전달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암세포는 어떤 환경을 좋아할까요? 바로 산소가 부족한 환경, 저산소 상태입니다. 산소가 충분하면 정상세포는 활력을 얻고 암세포는 활동을 억제당합니다. 하지만 산소가 부족하면
암세포는 빠르게 성장하고 주변 조직을 침범하며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튀김 같은 음식을 자주 먹는 건 결국 암세포가 살아가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특히 고온에서 조리된 기름은 트랜스 지방으로 바뀝니다. 트랜스 지방은 원래는 자연계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 인공적인 지방 분자 구조입니다. 몸은 이 기름을 처리하지 못해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혈관을 막거나 DNA를 손상시키며 암세포를 자극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트랜스 지방을 전 세계적으로 퇴출해야 할 1순위 식품으로 지정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트랜스 지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포장 음식, 냉동식품, 베이커리, 과자, 튀김류 등 일상 속 많은 음식에 이 트랜스 지방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진료한 50대 남성 환자분은 간암 2기로 수술 후 회복 중이었습니다. 식사는 조심하시면서도 간식을 끊지 못해 튀긴 고로케, 도넛, 냉동치킨을 자주 드셨습니다. 그 결과 간 수치가 점점 올라가고 재발이 의심되는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식습관을 바꾸고 나서야 수치가 점차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할 점은 기름의 원료입니다. 옥수수유, 해바라기유, 콩기름, 포도씨유 등은 이름은 건강해 보이지만 대부분 오메가6 지방산 비율이 너무 높은 기름입니다. 오메가6는 적당량은 필요하지만 과다 섭취할 경우 염증을 유발하고 암세포 성장의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특히 옥수수로 사육한 소나 달개 고기나 달걀도 같은 원리로 오메가6가 높기 때문에 암 환자라면 주의해서 섭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름이 안전할까요? 바로 오메가3가 풍부한 기름, 특히 들기름과 아마씨유입니다. 이 두 기름은 오메가3의 비율이 높아 염증을 줄이고 세포막을 부드럽게 만들어 산소가 잘 들어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들기름과 아마씨유도 냉압착 방식, 즉 39도 이하의 온도에서 열을 가하지 않고 짜낸 것만 사용해야 합니다. 고온에서 추출된 기름은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도 이미 산화되어 효과를 잃거나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저렴한 들기름은 열을 가해 대량 생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냉압착 또는 콜드프레스 표시를 확인하고 구매하셔야 합니다. 조리법도 바꿔야 합니다. 볶음보다는 찜, 삶기, 조림, 생채 중심으로 구성하고 기름을 써야 할 경우 조리 마지막 단계에 소량만 넣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암 환자가 튀김, 마가린, 쇼트닝, 옥수수유 같은 나쁜 기름을 섭취한다는 것, 그건 곧 암세포에게 성장 연료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메가3 중심의 좋은 기름으로 세포막을 바꾸면 우리 몸은 산소를 잘 받아들이고 면역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기름을 끊는 게 아니라 기름을 바꾸는 것, 이게 암 환자 식단 관리의 핵심입니다. 암 환자 금지 음식, 이제 3위입니다. 3위는 붉은 고기와 가공육입니다. 붉은 고기란 일반적으로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처럼 육색이 붉은 고기를 말합니다. 반대로 닭고기나 오리고기처럼 연하고 흰색을 띠는 고기는 흰 고기로 분류됩니다. 붉은 고기에는 철분, 그 중에서도 햄철이라는 형태의 철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철분은 체내 산화를 유도하고 결국 세포의 DNA를 손상시킬 수 있는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킵니다. DNA가 손상되면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자라게 되고 그 결과가 암세포의 생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2015년 붉은 고기 섭취가 대장암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발표와 함께 붉은 고기를 발암 가능성이 있는 2A군 물질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햄, 소시지, 베이컨, 스팸 같은 가공육은 1군 발암 물질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담배, 석면, 방사선과 같은 등급입니다. 가공육이 위험한 이유는 가공하는 과정에서 질산염, 아질산염, 방부제, 색소 등이 들어가며 이들이 가열되면서 N니트로소 화합물이라는 강력한 발암물질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루 50g 이상의 가공육을 섭취하면 대장암 발생률이 약 18% 증가한다는 통계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0대 남성 환자분은 퇴직 후 등산 모임을 자주 다니며 간편하게 먹기 위해 소시지, 스팸, 육포를 즐겨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간이 좋지 않아 병원을 찾으셨고 몇 개월 후 대장 내시경에서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그분은 평생 소시지 하나쯤이야 설마 암이 되겠어? 라고 하셨지만 수년간의 소량 누적이 결국 몸속에서 암세포를 자라게 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럼 고기는 아예 끊어야 하나요? 단백질은 어디서 얻죠? 단백질은 반드시 고기에서만 얻을 필요는 없습니다. 콩, 두부, 렌틸콩, 병아리콩, 들깨, 김, 견과류 이런 식물성 식품에도 충분한 양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동물성 단백질이 꼭 필요하다면 철분 함량이 낮고 염증 유발이 적은 닭고기, 오리고기 이런 흰 고기를 소량 섭취하는 것이 붉은 고기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특히 껍질은 제거하고 튀기지 않고 삶거나 찌는 조리법으로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부분은 식단에서 붉은 고기와 함께 섭취되는 음식들입니다. 예를 들어 삼겹살에 곁들여지는 쌈장, 소금, 탄산음료, 술 등은 전부 소화기 점막에 자극을 주고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킵니다. 결국 고기 자체도 문제지만 그와 함께하는 전체 식사 패턴이 암세포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사 빈도도 중요합니다. 주 12회 적당량의 닭가슴살을 자연 조리 방식으로 섭취하는 것과 주 45회 소고기, 삼겹살, 햄, 소시지를 먹는 것은 몸속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암세포는 단백질과 지방을 정상세포보다 수십 배 더 많이 소비합니다. 고단백 식사를 지속하면 암세포는 더 빠르게 자라고 항암제에 대한 저항력도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단백질 섭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침은 현미밥과 두부, 된장국으로, 점심은 콩비지, 들깨버섯탕, 두부 샐러드 등으로, 저녁은 김, 참깨, 두유, 견과류를 활용한 식단으로, 이처럼 식물성 재료로 단백질을 보충하는 방식은 암세포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 몸에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철분은 식물성 음식에도 충분히 들어 있습니다. 시금치, 검은깨, 김, 해조류, 병아리콩 등에서 흡수율은 낮지만 꾸준히 섭취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암 환자에게 붉은 고기와 가공육은 단백질이 아닌 위험 요소입니다. 철분 과다, 염증 유발, 발암물질 생성, 소화기 점막 손상 등 암세포에게 유리한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고기가 필요하다면 흰 고기를, 단백질이 필요하다면 식물성 단백질을, 건강한 선택은 생존의 확률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암 환자 금지 음식, 이제 2위입니다. 바로 우유와 유제품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놀라십니다. 아니, 우유가 왜요? 우유는 칼슘도 많고 뼈에 좋다는데요? 그렇습니다. 우유는 오랫동안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에도 빠지지 않고 나오고 하루에 우유 2잔이라는 말도 많은 분들에게 익숙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암세포는 우유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유를 마시면 체내에서 분비되는 IGF-1, 즉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때문입니다. 이 IGF-1은 정상적인 세포의 성장과 재생에도 관여하지만 암세포의 성장과 분열도 촉진시킵니다. 특히 암세포는 이 IGF-1 신호를 이용해 빠르게 세포 분열을 하고 자신의 생존력을 높입니다. 실제로 미국 하버드 대학 공중보건대학원 연구에 따르면 우유를 하루 2잔 이상 섭취하는 사람은 대장암과 유방암 발병 위험이 현저히 높아진다고 보고됐습니다. 여성의 경우 유방 조직은 호르몬 변화에 민감한데 우유에 포함된 소성장 호르몬과 젖소의 임신 중 분비물들이 이런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40대 여성 환자분은 유방암 수술 후 재발 방지를 위해 식단을 바꾸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단백질과 칼슘 보충을 위해 매일 플레인 요거트와 치즈를 드셨습니다. 6개월 뒤 정기검진에서 림프절 전이가 발견됐고 그 후에야 유제품 섭취가 암세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눈물을 머금고 냉장고 속 요거트와 우유를 모두 정리하며 대체 식품을 찾아갔고 지금은 두유, 검은콩, 아몬드 등으로 식단을 바꾼 상태입니다. 치즈, 요거트, 크림, 아이스크림, 유청 단백질 등 모든 유제품은 IGF-1을 증가시키며 암세포의 활동을 자극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칼슘은 어디서 보충하나요? 단백질은요? 좋은 질문입니다. 칼슘은 우유 외에도 깻잎, 브로콜리, 케일, 미역, 다시마, 검은깨, 멸치, 두부 등 다양한 식물성 식품에서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 역시 두부, 렌틸콩, 병아리콩, 김, 아몬드, 해바라기씨, 들깨가루 등 식물성 식품에서 충분히 보충 가능합니다. 또한 유제품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 식품으로는 두유, 아몬드 밀크, 귀리우유, 그리고 콩 유래 요거트가 있습니다. 특히 두유 요거트는 식물성 발효균이 들어있어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며 유당 불내증이 있는 분들도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시중에 파는 두유 중 당분이 첨가된 제품은 피하셔야 합니다. 무가당 표시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고 가능하다면 집에서 생콩을 삶아 직접 만든 두유를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일부 고단백 음료로 팔리는 제품에는 유청단백질 웨이 프로틴이 들어있을 수 있는데 이 또한 유제품 성분으로 암세포의 성장에 관여할 수 있으니 성분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유와 유제품은 겉보기엔 건강식처럼 보이지만 암세포에게는 성장 호르몬 역할을 하는 위험식품입니다. 암 예방과 재발 방지를 원하신다면 우유, 요거트, 치즈, 크림 등 모든 유제품을 피하고 식물성 대체 식품으로 전환하는 것이 건강한 식단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유가 건강에 좋다는 생각 자체를 지금 이 순간부터 내려놓는 것입니다. 지금껏 들어왔던 이야기와는 다르더라도 이것이 암세포와 싸우는 몸에게 진짜 필요한 정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암 환자 금지 음식 대망의 1위, 바로 단 음식, 즉 당류입니다. 설탕, 백미, 밀가루, 과일 등 우리가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먹는 음식들 중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에너지원이 바로 당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특히 당뇨병이 있는 암 환자는 사망률이 최대 74%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암세포는 포도당을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정상세포보다 20배 이상 빠르게 많은 양의 포도당을 흡수합니다. 즉, 우리 몸속에 당이 많아질수록 그 당은 암세포의 성장 연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이 문제가 될까요? 백미. 흰쌀은 정제된 탄수화물로 혈당 지수가 매우 높습니다. 포도당으로 빠르게 분해되어 섭취 직후 혈당을 급상승시킵니다. 설탕, 사탕, 시럽, 탄산음료, 이들은 당 그 자체입니다. 섭취하면 바로 흡수되어 암세포에게 즉시 공급되는 에너지원이 됩니다. 밀가루 음식, 국수, 빵, 케이크, 과자 등 흰 밀가루로 만든 음식은 정제된 곡물로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과일 중 고당도 과일, 바나나, 포도, 수박, 파인애플 등은 과일이라 건강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혈당 지수가 높고 당 함량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과일을 피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 즉 토마토, 자두, 체리 같은 과일은 소량 섭취해도 괜찮습니다. 그럼 당을 피하는 것 외에 식사법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암세포를 억제할 수 있을까요? 답은 그렇다입니다. 그 핵심은 바로 식사 순서입니다. 먼저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드세요. 그 다음은 단백질, 그리고 마지막에 현미밥을 드셔야 합니다. 이 순서대로 식사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소의 식이섬유가 탄수화물의 흡수를 지연시키기 때문입니다.
혈당이 천천히 오르면 우리 몸의 인슐린 분비도 안정되고 암세포가 사용할 포도당이 줄어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현미밥은 백미보다 섬유질이 풍부하고 영양소도 더 많으며 혈당 지수가 낮기 때문에 같은 탄수화물이라도 암세포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진료실에서 꼭 강조하는 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식사 후 30분 걷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은 언젠가 해야지 하고 미루시는데 사실 식사 후 30분 걷기만으로도 암세포에게 당을 빼앗기지 않는 굉장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걷는 동안 허벅지 근육이 포도당을 끌어당깁니다. 즉, 우리가 먹은 당이 암세포가 아닌 근육으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 3끼 후 30분씩만 걷는 습관을 들이면 하루 총 1시간 반 동안 당을 근육이 소비하게 됩니다. 이건 약으로도 얻기 어려운 강력한 자연 항암 효과입니다. 여러분, 저는 10여 년을 암 환자 곁에서 진료해 왔습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을 지켜보며 하나의 확실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은 약보다 음식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음식보다 더 중요한 건 습관입니다. 암은 운명처럼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선택하는 식재료, 식사 순서, 걷기 한 번이 암의 방향을 바꾸는 열쇠가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식탁을 바꾸십시오. 단 음식을 줄이고 혈당을 낮추고 걷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 한 걸음, 그 한 끼가 당신의 몸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저는 앞으로도 암 환자와 그 가족들이 혼란 없이 두려움 없이 건강한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건강을 위해 건강은 지혜다가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